우선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게 있죠. 연립방정식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미지수가 하나 더 사용된다는 거. 네, 근데 1학년 방식으로도 솔직히 다 풀 수는 있어요. 네, 미지수를 굳이 뭐 y라고 안 쓰고 네, 그냥 x를 좀 바꿔서 써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방식을 근데 잘 못하셨죠? 네, 1차 방정식 뭐 활용이나 네, 이런 부분을 근데 거기를 이제 좀 1학년 때 좀 많이 안 돼 있다면 솔직히 어려워요. 활용 문제 풀기나 네, 식 세우는 부분에서는 네,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1학년 거에서 좀 기본적인 네, 식을 좀 세울 수 있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학년 때에는 네, ax 플러스 b는 0, 뭐 이렇게 배우면 1차 방정식이었어. 자, 얘가 0이면 안 된다. 얘가 0이면 네, 그러면은 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자가 사라지면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문자가 분모에 있어도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배우셨고요. 2차 방정식은 이제 요거죠. 문자가 하나 더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방정식이 뭐냐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정식은 규칙이 조금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1학년 때는 x라는 미지수가 있었죠? 그러면 식이 하나만 있어도 x 값을 구할 수가 있어.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식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xy 값을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식도 두 개 있어야지 x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네. 미지수가 세 개 있으면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미지수가 세 개 있으면 식이 무조건 세 개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만 네, x, y, 뭐 z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네, 식이 있어야지만 네, x, y 뭐 이런 값들을 정해줄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네, 그래서 네, 미지수가 두 개인 거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뭐 대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걸로 그냥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네, x 플러스 y는 2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x, y 값을 구해봐라. 그럼 식이 하나면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2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2가 돼야지 더해서 2가 되겠죠. 얘가 1이면 얘가 1이 돼야 되고 자, 뭐 자연수라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면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을 하나로 결정을 못해. 식이 하나만 있으면. 네, 이렇게 본다면.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지금 식을 하나 이제 더 주게 된다면 이제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따 배울 건데 여러분 미리 배운 사람들은 뭐 가감법이 있을 거고 네, 대입법이 있을 거고 기억나요? 예전에 배웠던 거? 네, 가감법도 있고 뭐 그거는 계산 방식을 무조건 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뭐 2,0, 0,2, 1,1 이렇게 순서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예제로 잠깐 보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x, y가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수 안에서의 찾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y는 8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x, y에 무언가를 대입을 할 건데 얘도 이제 규칙이 있죠. 누구 먼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앞에 개수가 있는 애들을 먼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개수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얘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쪽 먼저 대입하는 거야. 3이 있는 쪽. 여기에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값이 뭐가 되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2가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자연수 안에서만 찾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1,5랑 2,2가 해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입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 네, 뭐 안에 채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왼쪽 것만 좀 같이 해볼까요?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 차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네, 1차 방정식.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y 값을 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근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겠죠. 네, 참인 거는 해 또는 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밑으로 갈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니면 x.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 있어야 되고 y 있어야 되고 등호만 있으면 돼요. 네, 요 세 개만 있으면은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1번은 아니 3번은 맞는 거죠. x도 있고 y도 있고 등호도 있고. 자, 4번에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시면은 얘는 맞아요? 왜 틀렸죠? x제곱이 있고 또 틀린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자, 또 뭐 틀렸어요? y가 없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5번 얘도 x, y 등호 있죠. 네, 자, 이렇게 돼서 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순서상 찾는 거는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가볼까요? 네, 2-1번. 세이클로바 X개와 네이클로바 Y개의 입해 개수의 합은 23이다. 세입이니까 당연히 3이겠죠? 네입이니까 당연히 4고. 그래서 그거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3x 플러스 4y가 23.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개에 300원인 사탕 X와 한 개에 500원인 초콜릿 Y의 합이 2600원이니까 300X.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자, 문제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금액이랑 개수랑 네, 쓰는 식들은 그래도 가장 방정식에서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식들이니까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모르는데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활용 문제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말로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등호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등호의 의미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등호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는 이가 뭐뭐이면 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걔가 등호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합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더하기의 의미를 가져서 더하기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세이클로바 X개 보통 이제 여기 빠져 있지만 여기 세이클로바의 X개 네이클로바의 Y개 뭐뭐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곱하기의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서 뭐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얘기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셔야지 활용 문제를 좀 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은 1차 방정식의 해인 거. 그건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네, 1을 대입하면 1이고 4에다 y에다 2 대입해야 되죠. 네, 보통 대입할 때 이렇게 가로쳐서 대입하니까 1 플러스 8인데 9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10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2는 10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네, 그래서 대입하실 때에는 항상 문자 취급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로 자체가 원래 문자인 거예요. 네, 대입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는 곱하기도 생략을 할 수 있는 거고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네, 이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자, 그 다음 xy가 자연수일 때 순서상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잠깐 옆에 있는 걸 잠깐 볼까? 요걸로 얘기할게요. 4-2번으로. 자, 자연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입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개수가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라. 자, 그래서 개수가 있는 애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 보면은 3이잖아요. 홀수죠. 네, 그러면은 x랑 자리에는 홀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자, 우선 1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은 13이고요. 2를 대입하면 10이고요. 네, 3을 대입하면 9니까 7이고요. 4를 대입하면 10이니까 4고, 5를 대입하면 15니까 1이고, 이렇게 해서 다섯 단을 나타낼 수 있겠죠? 1,13, 2,10, 3,7, 4,4, 5,1. 자연수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뿐이 못 넣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y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4-2번. 제가 요쪽 거를 푼 이유가 요 2번 때문이에요. 네,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얘도 x 앞에 개수가 있고 얘도 x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먼저 할 거냐.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나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홀수 있는 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홀수 있는 애를 먼저 하냐면 여기 뒤에 있는 값이 홀수거든요. 예를 들어 요 뒤에 있는 값이 짝수였다면 그러면 y에다가 짝수만 넣어야 돼. 왜냐면 여기 2 곱해주면 얘는 무조건 짝수잖아. 짝수랑 짝수랑 더해서 홀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이 세워지는 게 얘를 기준으로 먼저 본다면 무조건 y에는 홀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짝수는 못 넣어. 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짝수랑 짝수랑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을 대입하죠. 네. 그러면 1을 대입하니까 3이잖아요? 그러면은 12가 필요하니까 x가 6이 될 거고 2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3을 넣게 되면은 9잖아요? 그러니까 6이 돼야 되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는 6,1이랑 3,3 네, 이렇게 두 개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직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계산을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아까 얘기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xy를 하나씩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순서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안 할게요. 어차피 위에 순서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방식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감법이랑 대입법이랑. 자, 우선은 요거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 얘를 기준으로 하면 x 플러스 y가 4고 x 플러스 2y가 7인데 자, 이거를 제가 가감법도 해보고 대입법도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가감법이라는 의미 자체를 알고 계시면 조금 쉬워지겠죠. 가감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가 더하기예요. 네. 더할까 한자로 얘기하면 감이 빼기예요. 네, 뺄까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더하기 빼기 하는 법칙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를 왜 하냐만 아시면 되죠. 더하기 빼기를 하는 이유는 문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못 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로 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방정식은 우리가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모든 계산의 마무리는 1차 방정식이야. 어떤 방정식이든. 지금 배우고 있는 연립방정식도 그렇고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도 그렇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우는 뭐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전부 다 기준은 하나. 중1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야. 기준은 딱 하나야. 네. 그러니까 중1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모양이 x 있고 등호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가감법이란 방법도 쓰고 대입법이란 방법도 쓰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를 가감법을 사용한다면 문자를 없애야지 문자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위아래 쉽게 없앨 수 있는 걸 결정을 먼저 마음속으로 해주시고, 제가 당연히 먼저 없앨 때에는 이걸 보는 거죠.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쉽게 없앨 수가 있는 거야. 네, 더하기 빼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위아래를 저는 빼겠죠. 그럼 얘 x 빼기 x니까 없어져서 0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라졌죠? 얘에서 얘 빼면 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y만 남을 거고. 얘에서 얘 빼면은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y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가 3이라는 걸 구했으면 이 구한 거를 위에 식이든 밑에 식이든 y 자리에다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편한 걸로. 근데 당연히 좀 쉬운 걸로 대입하는 게 나을 테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모 더하기 3 하면 4가 되냐 그랬으니까 x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가감법.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대입법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문자랑 밑에 있는 문자가 똑같으니까, 네. 위에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선택을 해서, 네. 넘겨. 네. 저는 y를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x는 4 빼기 y라고 식을 우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만들어 놓은 걸 사용 안 한 다른 식의 x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이 자리에 x 대신에 4 빼기 y를 바꿔치기 하죠. 그러면은 4-y라고 대입했으니까 가로 쳐주시면 되고, 네, 7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4-y 플러스 2y가 7이어서 당연히 상수는 넘어가야죠. 문자는 좌변에 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y가 3이 된다. 그럼 y가 3이니까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다 뭐 어느 식에다 대입해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상관없으니까 3을 대입하시면 x가 1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가감법, 대입법을 둘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무슨 방식을 써요? 가감법을 거의 대부분 쓰죠. 네, 대입법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네, 시키면 하는 거고 대입법은. 네, 가감법을 위주로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내용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공통인 xy 값을 찾는 거는 대입을 해보면서 찾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시킬 때만 하시고, 네, 웬만하면 이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죠. 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개념 채우기 또 잠깐 보시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하니? 연립 1차 방정식. 안 쓸게요. 네, 말이 기니까. 연립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이 동시에 참여되는 xy 값을 그 연립 방정식에 뭐 해, 근, 뭐 이렇게 나타낸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 1,4를 해를 대입해보란 얘기니까 안 할게요. 네,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네, 뭐 여긴 다 대입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거는 하고 갑시다. 네. 두 자연수 xy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더하기고 이게 등호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y가 25고 차라 그랬으니까 얘가 빼기고 얘가 등호겠죠. 네, 그러니까 x 빼기 y가 네, 7이다. 근데 y 빼기 x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x가 더 큰 숫자니까 항상 뺀다라는 의미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예요. 네, 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서 음수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얘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X개와 500원짜리 동전 Y개 합해서 10개를 가지고 금액이 2,600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개수식이랑 네, 그 다음에 금액식으로 두 가지를 쓰셔야 되겠죠. 개수는 X랑 Y의 개수를 합친 게 10개다. 자,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금액은 100원 곱하기 X랑 네, 자, 100원 곱하기 X랑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Y가 합쳐서 2,600원이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게 금액식이 되겠지. 자, 이런 방식. 옆에 있는 것도 해봐야 될까? 1-2번에 2번. 아버지의 나이와 현재 X살인 아버지의 나이와 Y살인 아들의 나이 합. 네, 그게 54.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네, 54겠죠. 근데 3년 후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나이에도 3을 더해야 되고 아들의 나이에도 3을 더해야 되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다. 이거 더하면 안 되는군요. 이런 것들은 1학년 때 좀 잘 했어요? 네, 나이 문제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요? 나이는 뭐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은 같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뭐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나이의 3배니까 곱하기 3을 한 거고, 네, 아버지의 나이 가니까 얘가 등호인 거여서 이게 등호를 쓴 거예요. 네, 3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그 다음 얘가 우변이 되는 거여서 그 다음 아들의 나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는 자, 항상 문장에 있는 그대로를 식으로 쓰셔야 되니까 어디서부터가 등호여서 좌변 우변이 구분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활용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러니까는 어디가 등호인지만 잘 찾으셔도 네, 식 쓰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뭐 대입을 해봐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요거는 연립방정식으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연습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기억부터 그냥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에 나와 있는 거는 위아래를 더하면 되죠. 위아래를 더하니까 네, x가 사라지고 네, 3i가 되고 9가 돼서 y가 3이죠. 자, y가 3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x가 자연스럽게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맞는 거다.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면은 누굴 없애는 게 편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y 없애는 게 조금 편하겠죠. 위에다 2를 곱해요. 그럼 곱했으면 식 새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2x-2y가 마이너스 4. 자, 곱한다고 할 때에는 다 한 번씩 해주는 거죠. 네, 우변이라고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전부 다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5x 플러스 2y가 13이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y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7x가 위아래 더하니까 네, 뭐가 돼요? 9가 되나요? 네. 그래서 x는 분수가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x가 1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귿은 2를 곱한 다음에 식을 새로 써야 되겠네요. 밑에다가 그러면 4x-y가 1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4y가 38이고 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주시면 그러면 13y가 39여서 y가 3이죠. y에다 3을 대입하시니까 네, 넘어가면 네, 4x가 4가 돼서 x가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마지막 리을도 해보면 얘는 2를 위에다 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을 새로 쓰면 4x-2y가 마이너스 4. 네, 3x-2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위아래를 빼죠. 그래서 빼면 x, 빼면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1. x가 1이어야 되는데 얘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이랑 디귿이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감법을 이용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계산 방식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3-1번은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안 할게요. 당연히 계산이 분수가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뭐 계산이 꼭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라는 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풀어볼까? 자, 우선은 뭐 그래도 다들 보니까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자, 가감법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감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제가 할 거는 뭐 네모칸 채우는 거는 이번 하나 하고 가봅시다. 네. 그리고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것만 몇 개 조금 해보고 또 과제 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뭐 어느 걸 없애도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우선 순서를 정해줬죠. 네,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네,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x에다 기억에다가 2를 먼저 곱하자.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얘기고, 그래서 식을 새로 쓰면 4x 플러스 2y가 8이고 4x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니은을 빼라 그랬으니까 네, 위아래를 빼란 얘기인 거고, 빼면 없어지고 얘는 부호가 바뀌니까 7y가 되고 얘도 부호가 바뀌니까 네, 14가 되고, 그래서 y의 값이 2다. 그러니까 여기에 7 들어가고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y가 2라는 거 확인했으면 기억에다 대입하라 그랬네요. 꼭 기억에다 대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y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4x 플러스 4가 8이어서 네, x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이 식대로 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얘기겠죠? 네. 식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x 플러스 2가 4가 돼서 네, 그래서 2x가 2니까 x가 1이다. 그래서 x는 1이고 y는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셔라. 자, 요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게 있을까? 뭐 이런 거 3번 같은 거 해봐야 되겠죠. 네. 3번에 나와 있는 거. 네. 자, 우선은 어떤 걸 없앨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더하기 하는 게 가각법에서는 빼기보단 더하기가 더 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여기에다 2를 곱해서 식을 새로 쓰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y가 33. 그 다음에 6x 플러스 8y가 네, 18. 자, 이렇게 돼서 위아래를 더하죠. 그럼 얘는 17y가 될 거고 얘는 더하면 몇이야? 51이 돼서 17의 3배가 51이니까 y가 3이겠네요. 그래서 y가 3인 거 확인했으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11이어서 마이너스 2x가 2니까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하나 할게요. 3번. 자, 옆에 있는 것도 얘는 부호가 아예 똑같죠. 그러면은 자, 위에다가 3을 곱하시고 밑에다가 4를 곱하셔서 12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12x 마이너스 15y 이게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12x 마이너스 47에 28y 48에 32. 네,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를 빼면 자, 얘는 13y가 되고요. 얘 빼면 마이너스 13이 돼서 y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y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쓰시면 4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5, 4x가 마이너스 2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해서 xy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감법은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뭐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요. 자, 이제 대입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시험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꼭 대입법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감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입법을 좀 생각하는 거지. 그 외의 문제들은 대입법을 할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y자리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를 y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3x가 3이어서 x가 1이게 되겠지. 그럼 x가 1이면 다시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간단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이런 유형은 대입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네,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뭘 바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요. 네, 그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얘를 넘기는 게 편하겠죠. 문제 유형마다 이제 좀 다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셔서 요 y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9가 되고, 전개하시면 2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30이 9여서 네, 마이너스 13x가 넘어가면 플러스 39,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다시 요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 9 빼기 6이어서 3이 남네요. 그래서 y는 3.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제 대입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자, 요 얘기고요. 좀 더 얘기할 게 있나 잠깐 볼게요. 뭐 객관식에서는 이런 문제는 그냥 항상 나오죠. 지금 y를 소거해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x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자, 얘랑 네,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시는 거죠. 2랑 5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네, 위아래에 10을, 얘는 5를 곱해야 되고 얘는 위아래에 2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5를 곱하고 2를 곱한 다음에 부호를 보니까 네,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5랑 2 곱한 다음에 더하기로 돼 있는 게 뭐냐.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이 시험 범위면 객관식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제여서 항상 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5번을 하나 하고 갈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미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해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방정식에서는 뭐 어떤 방정식이든 해가 있으면 무조건 대입하시는 거예요. 네. 문자여도 상관없어. 네. x가 뭐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y가 뭐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여든 숫자든 무조건 x, y 자리에 대입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대입을 해서 쓴다면 그러면 3a 플러스 b가 11이고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6b 마이너스 a가 9여서 위치를 바꿔서 써주게 된다면 네, 3a 플러스 b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b가 9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3을 곱해서 다시 식을 쓰시고 그러면 3a 플러스 b는 11이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18b가 27이어서 위아래를 더하면 그러면 19b가 38이어서 b가 2가 되고 네, b를 다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 3a가 9가 돼서 a는 3이다. 답은 a는 3, b는 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순서상을 알려줬죠.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저렇게 어차피 순서상이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 이제 중1 때 배우셨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x, y 자리에 얘도 대입을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8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도 얘기하고 8번을 할게요. 7번은 풀진 않을 거고. 네. 자, 보시면 이렇게 식이 3개가 있는 거야. 이거의 해가 요거를 만족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식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식이 뭐냐 이걸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미지수가 2개까지 있는 것만 연립 방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처럼 미지수가 셋 다 미지수죠. 미지수가 3개인 거는 연립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항상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립 방식 하셔서 xy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따 풀어보시고 자, 저는 8번을 할게요. 같은 얘기예요. 7번이랑 자, 얘도 식이 3개가 있어요. 해가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xy 이 3개의 식이 xy 값이 다 같은 거다. 자, 이런 말이에요. 만족시킨다는 의미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생각하시면 xy 값이 다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x랑 y 미지수가 2개인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x 플러스 y가 7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y가 5라고 식을 써서 얘를 연립방식 한 다음에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x, y를 대입하시면 a가 나온다. 자, 얘는 위아래를 더하면 그러면 6x가 10이어서 x가 2가 되고요. x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러면 10 플러스 y가 7이어서 y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xy를 구해놨으면 이 xy를 여기 xy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자, 2 대입하니까 4죠.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a가 돼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식이 여러 개일 때는 미지수가 2개인 식을 선택해라. 네,
이 얘기였어요. 유형 자체는. 쓰고 계신가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9번은 안 할 건데 얘는 요거죠. x값이 y값보다 3만큼 크다. 이걸 식으로 쓸 수 있냐? 네, 그래서 x값 2가 등호예요. y의 값보다 3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네, 더하기 3을 해주셔야 된다. 크다일 때는 더하기.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8번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얘랑 얘를 연립 방식을 먼저 해주셔야죠. 식이 3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8번 방식처럼 해주시면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있다가 유형을 얘기하고 싶은 거여서. 자, 11번도 마찬가지. 11번에 나와 있는 것도 식이 지금 얘는 4개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해가 서로 같다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 이 4개의 식의 xy 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방금 얘기한 거 8번처럼 똑같이 미지수가 2개인 애만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얘는 a가 있어서 안 되고 얘는 b가 있어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2개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 써놨네요. 연립 방식을 하셔라. 자, 저는 위에다가 3을 곱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12x-3i가 39. 그 다음에 2x 플러스 3i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죠. 그럼 14x가 더하면 28. 그래서 x가 2. x가 2인 거 확인했고, 그럼 다시 저는 2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3i가 마이너스 11. 3i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y가 마이너스 5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x도 구했고 y도 구했으니까 2개 xy 구한 걸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 안 하는 식이 2개가 남죠? 네,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하시면 a, b가 나온다. 자, 이걸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다가 xy를 대입하시면 x에다 2 대입하니까 2a이고 마이너스 5가 7. 그래서 2a는 12, a가 6. 네, 이게 첫 번째 1번식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2번은 x에다 2 대입하니까 18, y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b, 이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b가 5다. 네. 그래서 a는 6, b는 5. 네, 이런 식으로 식이 4개 있어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 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니? 해봐야지 알 것 같아? 네.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네. 뭘 선택하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해서 계산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죠. 13번 같은 문제. 이제 말을, 계산 방식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말을 뱅뱅 꽈안아가지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얘도 뭐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립 방식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3x 플러스 5y는 8에 y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얘를 잘못 봤대요. 그럼 잘못 본 애는 지워버려. 네.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가 2였대요. 네. 잘못 보고 풀어서 x가 2야. 근데 얘만 잘못 본 거잖아. 얘는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y의 개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자, 기본적으로 x가 2라 그랬으니까 이 잘못 본 거 이렇게 표시해 놓고 x에다 다 2 대입하면 돼요. 위에든 밑에든. 고민할 이유 없어. 알려준 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야. 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얘는 10이 되고, 얘는 2y 플러스 12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도 2를 대입하면은 네, 6이 되고 5네모는 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y의 개수를 어떤 수로 잘못 보고 풀었냐? 자, 이거니까 우리는 네모 구하는 거잖아. 네, 네모가 뭐냐 물어봤잖아. 위에 거는 뭐 대입은 해봤지만 문제에서 시키는 게 아니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확인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5네모가 네, 2가 되니까 네모는 5분의 2죠. 네. 자, 그래서 네모에 5분의 2가 들어가야 네,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y 값이 원래 제대로 풀었던 것도 그냥 얘기를 해보면 요거 위에 거 계산했다면 의미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2y가 지금 2가 됐어. y가 1이었던 거죠. 네. 원래 y가 1인데 네, 잘못 보고 풀어서 네, 5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것들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얘기할게요.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진도북은 59까지